안녕하세요, 설정 D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늘리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스트레치,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을 잘만 사용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작업하시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단축을 시켜주는 그런 명령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스트레치 늘리기라는 기능은 늘리기라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성을 매치해주는 매치 플롭, 이 명령어도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align, 정렬을 해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이 기능은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닌데 이 기능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실무에서 작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좀 받으실 거예요. 먼저 스트레치, 늘리기 명령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늘리기 명령어는 스트레치고요, 단축키는 S입니다. 단축키 S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늘리기 위한 객체를 선택합니다. 자, 우선은 라인을 하나 그려볼게요. 제가 라인 명령으로요, 자, 선을 하나, 시작점을 클릭을 하고 예를 들어 10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면은 100에 대한 길이를 가진 선을 그렸죠. 자, 이 명령어는 자, S를 우선 한번 S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S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리고 객체를 선택하라는 게, 이 예를 들어 이 100mm에 대한 거리, 이 100mm에 대한 거리를 가진 선을 늘릴 때 선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신축 기능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선을 선택해 보면은 이 점들이 있습니다. 끝점과 그쵸? 중간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선택함으로써 이 스트레치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신축 기능으로 예를 들어 이 스트레치가 아니라 신축 기능을 이 끝점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뭐 30만큼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30을 입력하고 엔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늘어나죠. 하지만 이 스트레치 기능은 단일 객체, 꼭 하나만이 아닌 여러 개를 선택해서 한 번에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우선은 선을 이용해서 한번 늘려 볼 텐데, 늘리고 줄이기를 해볼 텐데, 자, 선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은, 자, 이 신축 기능에 대한 점들이 있죠. 자, 이 부분들을 선택을 함으로써 늘리고 줄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중간점은 의미가 없어요. 양끝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S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를 선택하려고 하면은, 자, 이 창들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객체 선택,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창을 이용함으로써 이 스태치 기능을 대부분 사용합니다.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객체 선택 방법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우선은 객체를 선택할 때는 오른쪽에서 위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이 점선의 초록색 사각형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는 걸로 연습을 하십시오. 자, 우선은 이 선을 이 끝점을 선택해서 자, 50만큼 늘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치수도 같이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자, 클릭을 하고요. 자, 점선에 초록색 마크 있죠. 초록색의 사각형이 생겼습니다. 전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 이 끝점 또는 이 반대편 끝점까지가 아닌 그 전까지만 가서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클릭. 그럼 선택이 되죠. 자, 그리고 엔터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 기준점을 클릭을 하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선에 있는 이런 치수에 있는 기준점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무렇게나 아무 지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점에 클릭을 하고, 자, 마우스를 가고 싶은 곳으로, 늘리고 싶은 곳으로 옮기고요. 자, 예를 들어 100을 입력해 볼게요. 10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어떻습니까? 그러면 좀 전에 100에서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방향으로 100mm가 늘어난 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기준점을 클릭. 그런 다음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원하는 수치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렇게 되면 이 스트레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반대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S 입력하고 엔터 클릭. S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번엔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클릭을 하고요. 자, 선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엔터. 기준점을 이 선에서 이 선에 있는 이 오스냅이 실행되는 이 부분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무 지점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점을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기준점을 선택할 때는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 기준점을 어떤 기준점을 선택해서 늘리고 줄이고 하기도 하지만은 선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 좀 빈 공간을 클릭을 함으로써 이 지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반으로 또 줄인다 그러면은 10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서 이렇게 100mm가 줄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S를 다시 입력하고 반대편을 이렇게 이 부분도 제가 초록색에 그쵸? 점선의 초록색인 사각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끝점을 클릭하고 엔터 클릭. 기준점을 여기도 클릭하셔도 돼요. 끝점을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50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또 한 번 S를 입력하고 클릭을 하고요. 자, 끝점을 클릭을 하고 밑으로도 옮길 수가 있어요. 위로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가서 50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은 치수를 입력해 보면요 50만큼 내려가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조금 옆으로 옮길게요.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REC 입력하고 엔터. 자, 한 점을 클릭을 하고요. 골뱅이. 자, 50,50을 한번 입력해서 50이 50인 사각형을 그리고요. 자, 다시 REC 입력하고 엔터 클릭. 끝점을 하나 클릭하고 골뱅이 입력하고요. 그런 다음 70을 할까요? 80,80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이 사각형을 클릭을 하고 끝점을 왼쪽 위쪽 끝점을 이 사각형 왼쪽 밑에 끝점으로 옮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트레치 기능을 또 한번 해볼 텐데, 자, 이 사각형 지금 이 사각형은 치수가 50이고 이거는 80이죠. 정사각형입니다. 이 50이라는 사각형을 80으로 이 밑에 편을 길이를 80으로 맞추는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스트레치는요 제가 좀 전에 객체를 선택함으로써 이 양끝점에 대한 이 부분 신축이라는 기능 이 부분에 대한 점을 이용해서 이동을 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점은 사용하지 않는다 했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스트레치로 이 중간점을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함으로써 자, 아무렇게나 옮기고 싶어도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수치를 입력해도 옮겨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옮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스트레치. 자, S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사각형을 클릭을 하는데, 자, 이 지점을 이렇게 클릭해 버리면은 이 지점도 끝점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자, 움직여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 객체의 이 끝점 밑에 끝점을 제외한 여기 이 사이에서 이 사각형을 선택함으로써 이 사각형만 스트레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S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이 점과 이 점 사이에서 클릭. 그리고 여기 내에서 세 선만 선택함으로써 이 끝점이 선택이 되죠. 하지만 이 사각형이 선택이 되더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중간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끝점이 아닌 중간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겠죠. 엔터 클릭. 기준점. 여기는 이제 기준점을 알기 때문에 기준점을 이 객체의 기준점을 클릭을 해서 이 객체의 기준점으로 움직임으로써 정확하게 클릭하고 끝점으로 클릭 이렇게 80으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기능입니다. 다시
이 지점에서 다시 50으로 바꾸고 싶다. 자, S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객체를 선택하고요. 자, 이번에 선택했는데 밑에 객체가 같이 모서리 부분이 선택이 됐죠. 그래서 같이 움직입니다. 이럴 때는 자, S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객체를 선택하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 객체를 클릭. 그러면은 해제가 됩니다. 이 객체는. 그렇죠? 그러면서 기준점. 지금은 어떤 기준점이었기 때문에 아무 지점이나 클릭을 해서 자, 30mm만큼 왼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죠. 스트레치를 하면 됩니다. 줄이면 되는 거죠. 자, 30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모서리만 이렇게 예를 들어 S 입력하고 모서리만 선택한다면은 자, 이렇게 이 모서리 두 선에 대한 이 모서리 지점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마우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클릭. 꼭 수치를 입력해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수치에서 뭐 여러분들 임의로 옮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는 거죠. 수치를 입력할 필요 없이. 자,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명령 취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S를 입력하고 중간점을 아무리 클릭을 해도 이 스트레치 기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객체를 선택했을 때 이 끝점, 양 끝점, 선에 대한 끝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야지만이 이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이 객체만 스트레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S를 입력하고요. S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치수, 문자의 치수선을 스트레치 했습니다. 이 기준에서 스트레치를 하고요. 자, 늘리고 싶은 대로, 줄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거죠. 수치를 입력해도 되고 그냥 클릭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S를 입력하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렇게 줄이고 늘릴 수도 있는 거죠. S를 입력하고 자, 이 치수선에 치수 보조선에 이 원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 선은 Shift 누른 상태에서 치수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도 또는 좌우로 마우스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치수도 스트레치 기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제작 도면을 이런 식으로 치수를 수정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 스트레치라는 이 기능이.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실 때 자,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이 두 선을 같이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해서 기준점을 클릭을 하고 오른쪽으로 100mm 이렇게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반대로 또 S를 입력하고요. 자, 이 기준 이 선에 접하는 이 부분을 내려서 20mm로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치가 꼭 스트레치 기능만 있는 건 아니에요. S를 입력하고요. 엔터 클릭하고 전체를 클릭합니다. 전체를 클릭하게 되면은 무브가 되는 거죠. 가고 싶은 곳으로 뭐 200mm, 200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 200만큼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전체를 선택하게 되면 무브라는 기능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하지만 반대로 이제 끝점, 내가 원하는 이 끝점만 이용함으로써 일부분만 이제 늘리고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선들을 좀 지우겠습니다. 라인 명령으로 150 입력하고요. 엔터. 자, 오른쪽으로 150 입력하고 엔터. 위쪽으로 50 입력하고 엔터. 왼쪽으로 가서 100 입력하고 엔터. 위쪽으로 가서 50 입력하고 엔터. 오른쪽으로 가서 100 입력하고 엔터. 위쪽으로 가서 50입니까? 50 입력하고 엔터. 자, C 입력하고 엔터. 자, 이런 경우에 스트레치 기능으로 이용해서 자, 이 부분을 줄이고 싶다 라든지 이 부분을 늘리고 싶다, 줄이고 싶다, 아니면 이 부분을 줄이든지 늘리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S를 입력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이 100에 대한 부분을 왼쪽으로 20mm 가고 싶다 그럴 때는 S를 입력하고 자, 이 부분에서 클릭을 하고요. 자, 이 부분만 클릭하면 되겠죠. 전체를 클릭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클릭해 버리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 이 모서리가 지금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 입력하고 엔터 클릭, 기준점에서
이 한 점에서 자, 이 세 부분만 끝점만 이 두 점만 클릭하면 되는 거죠. 클릭하고 엔터. 그리고 기준점. 굳이 여기 기준점을 클릭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클릭을 하고 왼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20mm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면은 100에서 이제 80mm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 50을 다시 밑으로 10mm 늘리고 싶다. 그럴 때는 S를 입력하고 엔터. 이렇게 치수를 전체를 선택해도 됩니다. 치수와 이 선들 이 두 점을 선택해도 되고, 자, S를 입력하고 이 치수의 원점만 선택하더라도 스트레치가 같이 치수도 같이 변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엔터 클릭, 기준점 클릭하고요, 10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면 밑으로 10mm가 내려갑니다. 치수까지 같이 바뀌죠. 자, 이렇게 좀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지우고 제가 예제로 예제는 아니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면을 가지고 자, 이런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모형들은 치수들이 다 있습니다. 그쵸? 어떤 특성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스트레치 기능으로 한 번에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형의 우측면도고요, 평면도입니다. 자, S를 입력하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함으로써, 자, 이 높이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전체가 하나하나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 기준점을 아무렇게나 클릭을 하고요, 자, 10mm만 올림으로써 전체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 S를 입력하고 엔터. 자, 이 홀에 대한 센터를 이 기준에서 5mm, 이 기준에서 5mm로 오른쪽으로 중앙 쪽으로 옮겨 볼게요. S를 입력하고요. 자, 이 기준에서 자, 클릭을 합니다. 여기까지 클릭을 하면 되겠죠. 이 선들과 이 원들과 이 부분을 같이 선택함으로써 여기도 줄지만은 여기는 이제 무브에 대한 형태가 되는 거죠. 무브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엔터 클릭을 하고 기준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5mm 5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면은 34에서 29가 된 거죠. 자, 반대편도 한번 옮겨 볼까요? 자, 이 기준에서 스트레치를 요래하면 되겠네요. 자, S를 입력하고, 자, 이 기준에서 왼쪽으로 클릭. 전체를 클릭하라고 엔터 클릭. 기준점을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5mm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은 29에서 5mm가 줄어든 23mm가 된 거죠.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치 기능이 기존 제품 단품 신어온 이런 제작 도면도 간단하게 좀 수정도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도면을 이제 설계를 처음 시작할 때도 어떤 장비를 그릴 때도 이 스트레치 기능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선들을 좀 지울게요. 이것이 스트레치 기능인데 객체를 선택하는 굉장히 복잡한 선들을 이제 선택을 함으로써 다른 원하지 않은 선들이 선택이 됐다 그러면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해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다음은 매치 프로 특성 매치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거는 좀 간단해요. 특성 매치고요. 매치 프로입니다. 매치 프로. 단축키는 MA입니다. 단축키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고요. 객체를 선택합니다. 원본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본 객체. 그런 다음 이 원본 객체의 특성을 다른 객체에 복사를 해야 됩니다. 특성을 매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다른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객체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객체 선택. 그러면 명령어가 종료는 되지 않고요. 계속 이어집니다. 종료를 하고 싶을 때는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 또는 ESC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선을 한번 몇 개 그려 놓을게요. 자, 라인을 그릴 거요. 아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라인을 또 그리고, 자, 여기에 저희가 레이어로 지정을 몇 개 했죠.
001번은 중심선이고 002번은 숨은선, 히든선이죠. 3번은 중간실선, 4번은 가는 실선, 5번은 가상선입니다. 그렇죠? 육 번도 가상선. 어떤 내용이냐, 이 객체, 지금은 이 객체를 선택해 보면은, 자 위에 보시면은 레이어가 0번입니다. 이 0번 객체를 예를 들어 이 001번 중심선에 대한 객체를 0번으로 바꾼다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MA를 입력하고요, 엔터 클릭. 자 원본 객체, 내가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고요. 그러면 자 이 빨간 선을 선택함으로써 중심선이 0번에 대한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클릭을 하니까 마우스를 보면은 분 모양의 사각형의 분 모양이 생겼죠. 자 색칠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클릭, 그러면은 ESC. 자 끝내고 선택해 보면은 이 중심선이 이제 0번으로 바뀌는 거죠. MA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다시 이번에는 히든선을 클릭을 해서 이쪽으로 가져가니까 어떻습니까? 미리 보기가 보이죠? 자, 이 0번, 좀 전에 0번, 이 빨간 선에서, 중심선에서 0번으로 바뀌었던 선이 또 이 숨은선 2번에 002번에 대한 선으로 바뀝니다. ESC 선택을 해보면은 002번으로 바뀌면서 히든선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객체의 특성을 다른 객체에 복사를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길이가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닙니다. 특성을 복사를 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의 속성을 다른 객체에 복사를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기능입니다. MA 입력하고요, 엔터 클릭. 자, 이번에는 이 6번에 006번의 히든선, 팬텀 가상선을 이 0번에 자 매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뀌죠. ESC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선만이 아니라 여러 개 하고 싶은 걸 대부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치수를 2개를 그려서 지우겠습니다. 문자만 남기고요. 자, 이 문자는 제가 일단 크기를 문자 높이를, 자, 이 문자 높이를 좀 바꾸고 싶다, 강제적으로 좀 바꾸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이 문자를 선택하고 컨트롤 1 또는 마우스 우클릭에 특성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문자를 선택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1, 그러면은 이 문자에 대한 높이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문자 부분에 보면은 밑에 가면은 문자 높이가 있죠. 여기에 예를 들어 20으로 할까요? 20으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커졌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 이 문자 높이는 또 선택을 해보니까 왼쪽에 보니까 문자 높이가 7입니다. 7이죠? 자, 이 부분도 특성을 매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MA를 입력하고요, 엔터 클릭. 예를 들어 이 문자 높이는 이제 20이죠. 자, 클릭을 하고요. 자, 문자를 선택하면요, 크기까지 바뀝니다. 하지만 크기까지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자, 이 문자를 선택했을 때 문자 자리 맞춤이라는 게 있죠. 자, 이 부분은 지금 선택을 해보시면 오른쪽에 문자를 선택해 보시면 자리 맞춤이 중간 중심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자의 중간에 중심에 대한 기준점이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의 문자를 선택해도 뭐 중간 중심인데, 자, 이 부분을 제가 맨 위쪽 맨이 오른쪽으로 바꿀게요. 맨이 오른쪽으로 기준점이 바뀌었어요. 자, 이 부분도 매치가 된다는 겁니다. MA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클릭을 하고요. 자, 이 부분은 중간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클릭함으로써 어떻습니까? 문자가 이렇게 왼 위에 오른쪽으로 바뀌면서 이 특성도 같이 바뀐다는 거죠. 색깔도 당연히 바뀌겠죠. 색깔도 바뀝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색깔을요, 강제적으로 제가 빨간색으로 했어요. 자, MA 입력하고 엔터 클릭. MA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클릭을 하고요. 자, 이 문자에 클릭. 그러니까 속성이 더 바뀌는 겁니다. 초록색으로. 굉장히 유용하죠. 이렇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무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매치 플롭이라는 이 명령어는 제가 단축키가 MA를 입력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MM을 사용하는데 자꾸 오타가 나네요. MA를 입력하니까. 그래서 제가 MM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단축키는 저는 MM을 사용하고 있어요. M을 2번 클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치수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이 치수 하나, 이번에는 제가 축척을 바꿔서 입력을 해 볼게요. 여기는 2배에 대한 축척을 가졌고요, 여기는 6배에 대한 축척을 가졌습니다. 자, MA를 입력하고요, 엔터 클릭. 자, 이 객체 2배에 대한 객체의 크기를 오른쪽의 치수로 6배라고 했죠, 좀 전에. 클릭함으로써 이 객체도 이제 2배의 축척을 가진 스타일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공차에서 공차를 한번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실 텐데, 예를 들어 또 다른 기능이 이 부분에 제가 공차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공차를 입력해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0.1에서 뭐 0.2네요. 좀 마음에 안 드네. 상한을 마이너스 0.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상적인 치수겠죠. 상한값이 작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상한값은 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요. 자, 이 특성 창으로 공차를 입력했던 부분은 매치 플롭이라는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자, MA 입력하고요, 엔터 클릭. 자, 이 객체를, 치수 객체를 선택하고요. 자, 이 객체로 매치를 시키니까 공차가 똑같은 수치를 가진, 그렇죠? 마이너스 0.5에 마이너스 0.1인 수치를 가진 공차를 입력한 치수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은 축척이 2이기 때문에 이것도 2로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어 6배에 대한 치수를 입력했습니다. 그렇죠? 자, 스트레치로 조금 늘릴게요. MA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매치로, 자, 축척이 6배입니다. 그렇죠? 클릭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2배의 축척을 가진 치수로 바뀌면서 공차는 적용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컨트롤 Z에서 돌아갔습니다. MA 입력해서 엔터. 자, 클릭하고요. 자, 클릭합니다. 그렇죠? 축척이 바뀐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 이 치수, 이런 공차를 쓴다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 공차 방법으로 특성창을 이용해서 공차를 입력한다 그러면은, 자, 이 축척을요 다시 키워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치수를 선택해서 맞춤이었나요? 1차 단위였나? 1차 단위로 가서 맞춤이네요. 맞춤에 가서, 자, 여기 보면 전체 치수 축척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2로 돼 있죠. 2는 이 부분이 축척이 2이기 때문에 같이 전이가 됐습니다. 이쪽으로 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의 2를 6으로 입력함으로써 엔터 클릭. 그러면 다시 6배에 대한 치수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반대로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치수를 이용한 건데, 예를 들어 치수를 축척을 좀 제가 다시 바꾸겠습니다. 치수 축척을 꼭 이 치수 스타일 창의 재지정에 들어가서 이 맞춤이라는 걸 굳이 들어가서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 치수 축척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축척을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재지정 굳이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자, 2로 바꿨어요. 자, 치수를 하나, 자, 100을 입력하고요. 예를 들어 제가 100을 입력할까요? 100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또 100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렇게 100mm에 대한 치수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치수를 100이긴 하지만은 선형 치수에 대한 축척, 이 치수에 대한 축척이 있죠. 이 치수에 대한 부분을 0.5로 바꿀게요. 0.5로 입력하고 엔터. 0.5로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100의 치수에서 0.5를 곱함으로써 이제 반의 값을 이제 갖는 치수로 바뀌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어떤 객체 도면에서, 제작 도면에서 좀 디테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축척을 이용해서 치수를 키움으로써, 그렇죠? 이 치수가 2배가 되든지 뭐 3배가 되겠죠. 키운 만큼. 그 부분을 이 선형 치수 축척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런 부분도 이제 특성으로 매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치수도 이제 반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MA 입력하고요, 엔터 클릭.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자, 이 부분을 또 클릭을 함으로써 백인 치수가 50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굳이 또 이 선을 선택해서 컨트롤 1을 눌러서 창에 들어가서, 그쵸? 창에 들어가서 단위를 또 일일이 찾아서 바꿔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번거로운데 이 매치 플롭이라는 것을 이용함으로써, 이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매치라는 것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자, REC 입력하고요, 사각형을 그리면은 폴리선이죠, 그쵸? 폴리선으로 그려집니다. REC 입력하고 엔터 클릭하고요, 아무 지점 클릭하고 골뱅이 입력하고 100, 100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부분이 그랬죠. 자, 똑같은 선을, 이 객체를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제가 폴리선을, 이 사각형 그리기를 설명하면서 선에 대한 굵기를 지정할 수 있다 했죠. 자, 이 부분을 선택하고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특성창에 형상에 보면은 전역 폭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0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5로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면은 이 매치가, 이 선 굵기가 지금 5로 됐습니다. 그렇죠? 5로 바뀐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이쪽으로 매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폴리선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MA 입력하고요, 엔터 클릭. 자, 이 선을 선택하고요. 자,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색깔이 좀 바뀔 때 이 부분 때 이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우스의 커서가 분 모양으로 바뀌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하면 갔다만 가더라도 미리 보기가 보입니다. 자, 클릭. 그러면 똑같은 굵기에 대한 객체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치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선을요, 제가 중심선으로 바꿨습니다. 자, MA 입력하고요, 엔터 클릭하고요. 자, 클릭.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이런 매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스트레치, 이 늘리기 기능하고요, 명령하고 매치 플롭, 이 명령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제 다음은 마지막으로 얼라인, 정렬을 해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이 기능은 알고 계시면은 좀 유용하게 실무에서 아마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선 좀 지우게요. 자, 얼라인, 정렬이라는 명령어는요, 얼라인입니다. 이 기능은 제가 로테이트, 회전하기, 객체 회전하기 명령어에서 참조 기능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그 기능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옵션이 더 있습니다. 정렬은 얼라인이고요, 단축키는 AL입니다. 오타가 자꾸 많네요. 지나갔지만은 그래도 고쳐놓는 게 좋겠죠. 자,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원본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원본 객체를 선택하고요. 자, 그리고 시작 기준점입니다. 시작 원본 객체의 시작 기준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참조선이 있는데 참조선의 기준점, 시작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 기준점을 클릭. 그리고 원본 객체의 끝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점 기준점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참조선의 끝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점 기준점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우선은 사각형을 제가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REC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무지점 클릭하고요, 골뱅이 입력하고 30,30으로 할게요.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각형을요, 로테이트 명령으로 R로 입력하고요, 엔터. 자, 객체를 선택하고요, 아무 지점 클릭해서 아무렇게나 한번 회전을 해 놓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아무 선에 평행한 선을 하나 그립니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자, 그랬습니다. 그쵸? 조금 내릴게요. 자, 그리고 MI 밀러 대칭 복사 명령을 실행하고요. 자, 이 객체를 선택하고,
자, 이 지점 클릭, 끝점 클릭하고 이 기준선으로 자, 대칭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원본 객체는 놔두고 엔터만 클릭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이 이제 온라인 정렬을 한번 해볼 텐데 기능들이 좀 여러 개, 한두 개 정도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L을 입력하고요, 엔터 클릭. 자, 원본 객체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 명령어는 이 객체, 예를 들어 이 객체를요, 이 객체를 이 선으로 매치를 시킨다는 겁니다. 매치라는 거는 이 객체를 이 기준으로 각도를 맞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 객체의 이 선, 여기 기준선을요, 자, 여기 기준선을 이 선으로 맞춘다는 겁니다. 각도를. 이해가 되시나요? 각도를 측정해 보면은 정확하게 나온다면은 입력을 해도 되지만 지금은 굉장히 길죠. 소수점이 굉장히 깁니다. 자, 이런 부분은 맞추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 기준선이 있음으로써 이 객체를 정확하게 0도로 맞춘다는 그런 명령어라 생각하시면 돼요. 로테이트와 좀 비슷하죠. 자, AL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객체를, 원본 객체, 이 객체를 여기로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각도를 매치시키기 위해서는 이 객체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원본 객체를 선택하고 제가 원본 객체의 시작점을 클릭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이 객체에 이 선을 여기로, 이 부분의 선을 이 부분으로 매치를 시켜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의 어느 끝점 또는 중간점 또는 오른쪽 끝점,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그 기준을 처음 시작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 왼쪽 밑에 점의 끝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 선의 끝점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자, 이 선에 이제 두 번째가 뭐랬죠? 참조선의 시작점을 또 클릭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조선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원본 객체의 끝점, 중간점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자, 끝점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클릭을 하고요. 이 이제 참조선의 끝점 또는 중간점을 클릭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중간점을 클릭해 볼까요? 클릭. 그리고 엔터. 엔터.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기준으로 이 객체를 회전을 해서 0도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자, 지금 이 끝점이 이 선을 보시면은요, 선을 보시면은 이 끝점, 처음에 시작했던 이 끝점을 기준으로 회전 매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컨트롤 Z를 해볼게요. 컨트롤 Z를 해서 제가 이 원본 객체의 시작점을, 이 시작점을 여기를 클릭을 하고요, 참조선의 시작점을 여기를 클릭했습니다. 이 말은 이 끝점이 이 끝점으로 오면서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이 끝점을 중간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AL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그리고 끝점, 이 끝점을 클릭을 하고 이 참조선의 기준에 중간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중간점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이 끝점, 원본 객체의 끝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 사이에 아무렇게나 하셔도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이 객체의 끝점을 여기로 끝점을 한다 그러면은 이 회전이 바뀌면서 요 객체로 이제 정렬이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객체를 끝점을 클릭했고, 이제 이 끝점 클릭, 엔터 클릭. 클릭하면 물어보죠. 뭐 객체의 축척도 뭐 기능이 있는데 제가 이건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엔터. 무시하고 엔터. 그럼 어떻습니까? 이 선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이 밑에 걸로 해볼까요? AL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밑에 거는 제가 이 선을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데 이 부분에 챔퍼를 한번 주겠습니다. 챔퍼 CH 입력하고요, 엔터 클릭. 그리고 D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값을 5로 할까요? 5 입력하고 엔터 클릭. 클릭. 자, 클릭해서 이 부분에 챔퍼 5mm를 줬습니다. AL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객체를 선택하고요,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엔터 클릭. 자, 이 기준점을, 원본의 기준점을 클릭을 하고 이 중간점을 클릭하고요. 자, 이 원본의 끝점을 클릭을 하고, 자, 이번엔 이 지점이 아닌 이 지점을 클릭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 모양과 밑으로 간 사각형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제가 반대편에 대한 X자 모양으로 클릭을 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자, 이 끝점이 이쪽으로 가지만은 이 끝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끝점으로 가겠죠. 그 말은 이 객체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 끝점이 여기로 가고 이 끝점이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해볼게요. 엔터 클릭. 자, 무시하고 클릭. 어떻습니까? 객체가 한번 시계 방향으로 180도 회전하면서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컨트롤 Z, 컨트롤 Z. 이번엔 축척이라는 기능이 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 선을 좀 밀려를 하고요. 자, 이 선은 지우고 제가 이 선에서 정확하게 50으로 할까요? 70으로 할까요? 70 입력하고 엔터. 자, 이 선은 지우겠습니다. 자, 70mm에 대한 선을 그렸어요. 자, 이 축척은 이 선은 30mm입니다. 그렇죠? 자, AL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객체를 선택하고요. 엔터. 자, 기준점을 끝점과 끝점으로 하겠습니다. 왜? 축척이라는 기능은 자, 이 얼라인 기능으로 정렬을 해주면서 이 선이 이 선과 이 선까지에 대한 같은 축척을 가진 길이로 맞춘다는 그런 기능입니다. 옵션이에요. 자, 끝점 클릭. 그렇죠? 끝점을 클릭하고 이제 이 기준점이 이제 중요하죠. 또 어디까지 키울 거냐라는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 중간점으로 클릭을 하면요, 중간점만큼만 축척이 되는 겁니다. 이 지수가 지금은 70이기 때문에 35mm죠. 반이 35mm만큼 5mm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커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끝점 70에 대한 끝점을 클릭함으로써 이 거리는 30에 대한 거리는 70으로 맞춰진다는 겁니다. 자, 클릭해 볼게요. 클릭. 그리고 엔터. 그런 다음 자, 물어봅니다. 정렬점 기준으로 객체의 축척을 적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기본은 아니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엔터를 클릭한 거예요. 자, 여기서 Y를 입력하면요, Yes를 한다 그러면 엔터. 어떻습니까? 70만큼 30에서 70만큼 일률적으로 커진 그런 객체를 정렬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컨트롤 Z. 다시 돌아가서 제가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해가 안 되시면은 자, AL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를 선택하고요. 자, 이 기준점을 클릭을 하고요. 이 끝점을 클릭을 하고 다시 이 원본 객체의 끝점, 기준점, 키우고자 하는 부분까지 클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중간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엔터 클릭. Y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면은 30에서 5mm가 커진 이런 사각형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밑에서는 한번 해볼게요. AL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요. 엔터 클릭. 자, 이번엔 끝점에서 이 중간점으로 가볼게요. 중간점에서 클릭. 그러면은 이 객체는 이 끝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끝점을 찍지 않고 이 중간점을 찍었기 때문에 클릭을 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이제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원본 객체 기준점 클릭, 더 끝점 클릭, 그리고 엔터 클릭, 그리고 Y 엔터 클릭. 자, 그러면은 이렇게 클 수가 있는 거죠. 35mm만큼. 기준점에 따라서 이 축척도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AL 입력하고 엔터 클릭.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엔터 클릭. 자, 객체 선택하고 클릭했습니다. 자, 이번엔 중간점을 클릭을 하고요. 자, 이번엔 이 끝점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 끝점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이 끝점을 클릭을 하고 이 끝점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축척이 굉장히 커지겠죠. 이 기준 중간점을 기준으로 이 반만큼 15가 7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리는 2배가 되겠죠. 자, 엔터 클릭. Y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어떻습니까? 선을 선택해 보면은 이 객체의 중간점에서 35mm가 커지고, 그렇죠? 70mm면서 2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140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것이 얼라인 기능. 이 기능도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아닌데, 객체를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객체들이 정확하게 뭐 수평 수직으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도를 가진 객체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얼라인이라든지 로테이트에 대한 로테이트의 참조 기능, 이런 기능들을 좀 사용함으로써 조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늘리기, 그렇죠? 늘리기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리기와 매치 프로 특성 매치,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정렬 온라인이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선을 중분하고 뭐 중분을 한다든지 또는 줄인다든지 일률적으로 그런 줄이고 늘릴 수 있는 스트레치 기능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부분인데, 선과 선들을 증분을 할 수 있는 또는 줄일 수 있는 그런 명령을 랜선에 대해서 배워볼 테고, 그리고 해칭이라는 명령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칭은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도형에 대한 특정한 부분을 좀 잘라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위치에 이런 해칭이라는 선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랜선 선중분하기와 해칭이라는 명령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